Share my life. 내가 너희를 벌하겠어. 약간 언제나 어지러운 저의 가방이 지금도 아름다운 해소를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터뜨려. 네. 이게 하나, 둘, 셋. 이게 이 옷을 살려서 겁나. 다시 생각해봐. 근데 곡 쓰는 거는 맨 처음에 시도했던 거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즐거운 생활에 있는 노래 동요가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거의 표절에 가깝게 소풍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썼던 적이 있었고, 좀 더 내곡스럽게 썼던 건 중학교 때 노스트라다무스의 어떤 그 지구 멸망 예언과 굉장히 감수성이 내가 데뷔 앨범도 못 내고 세상이 끝나나 약간 이제 그런 고민도 많았고, 그러지 않으려면 이 환경을 좀 더 지켜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그게 맞물려서 자연이라는 노래를 썼던 기억이 나요. 나름 야심작이었거든요. 또 H.O.T를 좋아했기 때문에 또 H.O.T 막 으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연이 울부짖는, 자연이 화자면 그러니까 되게 판타지스러운 맥락이죠. 철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공상과학적인 접근이었기 때문에, 그래서 너희는 날 더럽혔어. 내가 너희를 벌하겠어. 약간 네, 절대 세상에 공개할 일 없는 그런 습작들이죠. 보통 습작을 공개한다 하면 와 이거를 10대 때? 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. 없어요. 그게 없어. 거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발매곡들까지 같이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습작이 아닐까. 요즘도 고음이나 파워풀한 가창력은 경연이나 오디션에서 빠질 수 없는 덕목이지만, 근데 그때는 더 중요했었고, 그리고 예성 같은 경우는 1절만 듣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. 1절 내에 승부가 나야 되는 거야. 나의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있어야 돼. 저한테는 언제나 그 전략적인 노래들이 있었어요. 가요 중에서는 박정현 선배님의 몽중인이었고, 팝송 중에서는 휘트니 휴스턴의 I Have Nothing이었고, 이 두 개만 그냥 끝납니다. 네.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좀 크고 조금 더 겸손해지고 나서 보니까 야 이거는 노래를 소화한 게 아니잖아. 약간 이제 그런 그 반성은 했는데, I Have Nothing으로 진짜 상 많이 받았어요. 안녕하세요, 여정고등학교 소현정아입니다. 이렇게 인사를 해. 그럼 사람들이 기대가 없잖아. 저는 I Have Nothing 하겠습니다. 이러고 올라갔잖아요. 그리고 피어싱도 있었어요. 심지어 여기 입술에 피어싱도 있고, 그리고 이렇게 서 있다가 디디디디 점점 가슴을 펴고 점점 자세 잡으다 Share my life 이렇게 하면 이제 뭐야 이러고 보는 거지. 그 느낌을 즐겼던 것 같아요. 정말 클리셰죠? 네. RATM을 너무 좋아했어요. 예나 지금이나 어떤 강렬하고 묵직한 사운드에 그냥 끌려가는 거는 똑같아요. 그래서 지금 제 곡들도 뭔가 좀 살랑살랑 거리는 것 같은 가사나 멜로디의 곡도 사운드를 들으면 좀 저음부들이 다 묵직한 편이거든요. 저는 여중여고를 나와가지고 거기에서는 정말 전무했죠. 너무 밴드를 해보고 싶은데 밴드부가 우리 학교에 없으니까, 그래서 제가 만든 거거든요. 펌킨 주스입니다. 거친 락을 좋아하는 소녀였지만 동시에 해리포터 시리즈의 너무 큰 팬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어떤 호박 주스나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, 그래서 몸에 좋고 발음도 좋은 펌킨 주스로 정말 의미 없는, 그렇게 말하기에는 제가 뭘 모교에 한 게 없어가지고 그다지 좋은 전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. 학교 졸업하고 돈도 벌 겸 재즈싱어로 일을 하게 됐죠. 너무 좋아했어요. 그 재즈싱어 일을 일주일에 2-3번은 무조건 클럽 가가지고 2시간 정도 노래를 하는 거니까, 클럽에서 하는 것들이야 진짜 단련하는 느낌으로 하는 건데, 행사를 종종 하게 되면 뭐 별의별 행사를 다 하니까 시장통 같은 데서도 하고 여기서 재즈를 약간 그런, 오히려 열악할수록 더 공연 에너지는 좋았던 것 같아요. 공부를 이제 하면 할수록 여태까지 내가 또 종종 써온 그런 습작들을 더 좋게 발전시키는 데 재즈가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
정의를 내리고 시작했어요. 재즈박스에 대해서. 이건 내 취미 활동이다. 재즈싱어로서 어떤 사명감을 더 가져야 되는 상황이었으면 재즈박스라는 콘텐츠를 못했을 것 같아요. 부담감을 가질 수 있죠. 근데 저는 취미 활동이어서 그냥 하는 것 같아요. 재밌게. 그리고 재즈라는 음악 자체가 워낙 그런 리듬에 이렇게 자유롭게 흘러가는 음악이다 보니 좀 다른 스타일로 그냥 노는 거가 되니까 그 놀 수 있는 기반은 어렸을 때 공부를 해놔서이고 재즈는 진짜 딱 취미인 것 같아요. 내 방은 자꾸 어질러 갑갑한, 답답한 이런 심리 상태가 종종 오잖아요. 살다 보면 터뜨리고 싶은 것들이 이제 마음속에 응어리지게 되는데 신곡 터뜨려는요.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싶은 그 욕망을 표현해 보았습니다. 방구석에서 이제 늦은 시간에 여러 상념들에 막 둘러싸여서 스스로가 숨 막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. 스스로도 갑갑하게 만들고 뭐 그런 상황들이 좀 반복된 시기였던 것 같아요. 와, 벌써 가사 어떻게 시작을 할까 그러는데 제 가방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. 정말 치우고 치워도 언제나 꽉 차 있고 언제나 어지러운 저의 가방이 지금도 저의 가방이 작업실에 널브러진 그 가방이 딱 보이는 거여서 뭐야 내 가방은 왜 이러지? 내 밤, 내 시간, 내 인생은 왜 이러지? 항상 이렇게 퍼져나가곤 했어요. 그래서 저 가방을 보고 내 방은 자꾸 어질러져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. 터트려니까 좀 유머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은 다 그냥 때려치고 뭐 그만둬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터트린다는 게 내 한계를 터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. 저는 이 노래를 완성하는 것도 정말 저한테는 큰 도전이고 큰 목표였고 이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노래를 계속 떠올리면서 힘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. 그래서 내 한계를 정말 잘 넘어서고 싶을 때 그때 이 노래를 들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. 아름다운 해소를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는 동안 우린 언제든 페스티벌 선우정아라는 시리즈를 처음에 기획한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연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 중에 다채로운 것들을 보여주고 싶을 때 근데 이번 페스티벌 선우정아는 꼭 페스티벌이 다채롭고 화려하고 막 신만 나고 이렇지 않은 거라는 걸 또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. 페스티벌인데 고즈넉한 어떤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같은 자리에 앉아있더라도 시간에 따라 완전 느낌이 다르고 그래서 이번 페스티벌 선우정아는 시간의 흐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페스티벌의 하루, 축제의 하루를 함께하는 그런 공연이죠. 근데 이번 거를 만들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저의 어떤 강점은 감정을 서사적으로 다루는 것이 제가 잘한 것 같아요. 여태까지 선우정아 공연 중에 감정의 서사를 가장 극대화시킨 공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나는 그러니 음악을 내려놓는다라.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정도 되니까 그 생각을 아예 안 하게 되는 정도인 것 같아요. 절실해진 거죠. 더 제 자신을 생각했을 때 저한테서 음악을 빼면은 제가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? 제가 이런 극한 생각들을 되게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. 자존감이 낮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절대적이었던 것 같아요. 음악을 하지 않는 나는 내가 아닌 음악을 놓는 건 상상 못해요. 망하는 건 생각해요. 더 이상 제 공연은 아무도 보러 오지 않고 노래를 내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자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조건 음악이에요.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고 안 듣는 상황이 있어도 어떻게든 내 방식으로 구멍을 찾아서 음악으로 내 삶을 끌어갈 것 같아요. 도망가자 가사의 중요성이라고 말하면 이제 너무 좀 가볍게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좋은 가사를 써왔다고 생각하고 사람들도 제 가사를 많이 좋아해 줬지만 도망가자의 가사는 좀 달랐어요. 저는 사실 보면 음악이 좀 더 먼저였거든요.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어서 가사를 쓰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 않았어요. 언제나. 근데 도망가자는 특히나 어려웠어요.
저는 보통은 저를 위로하려고 쓰는데 1차적으로 그렇게 곡이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 위로하고 싶었어요.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그 말을 제 입으로 차마 못해요. 아니니까. 근데 이 노래는 제가 처음으로 정말 순수하게 이게 들으면서 제발 위로 받았으면 좋겠다. 제발 내가 이 노래로 조금이라도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. 혹은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. 그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타적인 마음이 들어간 첫 곡? 도망가자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. 3집의 대표 타이틀로 정하면서 어떤 무게감과 어느 정도의 확신은 있었지만 그 확신이 상업적으로 잘 될 거라는 확신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게 될 줄 몰랐고 그냥 저 자체를 위로하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로하는 곡이었다면 뭐 그것도 좋은 작용을 했겠죠. 근데 사랑받는 걸로까지 이어지니까 뭐 몇 년 배울 거를 압축해서 내가 배우고 깨달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노래는 이제 듣는 사람의 몫이다. 이 노래로 전 그걸 배웠어요. 제 활동, 제 창작 과정 그 자세를 달라지게 한 노래가 도망가자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의 사랑이 저를 좀 더 나은 뮤지션이 되게 하였습니다. 빛이 스며들 때까지 이 집을 냈을 때에도 저는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거는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고 한국 대중음악상을 받았지만 어찌됐건 대중의 사랑을 기대하지 않고 그랬던 상태였는데 포기랑 노력 안 한 거랑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. 기대는 안 했을 뿐 저는 언제나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음악을 듣고 함께 공감하는 거를 꿈꾸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글씨를 쓸 때 알아볼 수 있게 쓰는 게 기본이잖아요. 나 말고 타인이 알아보기에는 쓰지만 타인이 알아보기에는 전달하지만 일단은 날 위해서 만드는 곡이다 보니 그게 알면서 잘 안 됐던 것 같아요. 이제 도망가자 이후로 그거를 이제 좀 알 것 같은 느낌? 사람들이 나를 늦게 알아본 게 아니라 내가 늦게 자랐다라는 생각도 딱 들더라고요. 저는 워낙 여태까지도 장르도 다양하게 다뤄왔고 하고 있는 모습도 계속 뭔가를 이렇게 바꿨던 사람이잖아요. 근데 전 앞으로 또 주구장창 변할 거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이나 장르 쪽으로 얘기를 한다기보다 문득 생각나서 보면 음악을 겁나 하고 있는 그런 뮤지션이었으면 좋겠어요. 죽을 때까지 그랬으면 좋겠어요. 와 나이 막 60에 아직도 공연을 저렇게 하네? 와 아직도 발매를 이렇게 했네? 잊고 있다가 문득 손호정아 요즘 뭐하지? 봤는데 언제나 한결같이 거기에서 겁나 음악을 하고 있는 겁나를 꼭 넣어주세요. 네 겁나 그런 뮤지션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돌아오